실화 아무도 없는 대학 도서관에서 겪은 체험담. 1993년 자연이 푸른 4월 말, 날씨는 맑기만 하고 하늘은 파랗기만 한데 놀이동산 가라고 하늘이 정해준 듯한 날씨의 연속. 그러나 불행히도 난 그때 중간고사 기간이었다. 전공시험이 내일이라 난 정말 공부를 해야만 했다. 학교 도서관에서 반센단 쉬고 부쩍거리는 아이들로 정신없던 그때, 우리 학교는 본관에 독서실이 자리잡고 있었고 층은 우연히 6층이었다. 그 사건이 있기 전, 그 전까지 6이라는 숫자 자체에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었다. 그때도 여느 때처럼 밤샐 준비를 하고 학교로 갔다.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아이들은 문구점에 들린다고 하고 나만 먼저 독서실로 가기로 했다. 시간은 9시쯤.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고 1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난 오래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탈 수 있다는 엉뚱한 뿌듯함으로 냉큼 올라탔다. 그리고 당연히 6층 버튼을 눌렸다. 나 이외엔 아무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난 숫자에 신경 쓰지도 않고 엘리베이터 속의 거울만 열심히 보며 나름대로 꽃당장을 하고 있었다. 사실 공부한다고 밤샌다는 건 핑계였고 좋아하는 남학생이 밤샌다는 정보 때문에 덩달아 나까지 밤샌다 하는 거지만 아무튼 그 짧은 몇 초 동안 열심히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다가 땡 하는 벨소리에 아무 생각 없이 내렸다. 엘리베이터엔 당시 나 이외엔 아무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누른 6층에서만 문이 열릴 거라는 당연한 이론 때문에 의심 없이 내린 것이지만, 근데 북적거려야 할 입구가 너무나 조용했고 이상하게도 불이 다 꺼져 있었다. 그래도 난 또 아무 생각 없이 독서실에 위치한 자리로 걸어갔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이 다 자나? 그리고 불은 왜 다 꺼놨지? 하는 생각을 하며, 근데 독서실 자리에는 강의실이 있었다. 에? 여기서 잠깐, 큰 건물은 층층마다 구조가 같아서 자리가 비슷하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것이다. 층 전체에 불이 꺼져 있어서 아주 어둑하니 기분이 나빠지기 딱 좋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때서야 난 뭔가 잘못됨을 깨닫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아, 내가 층을 잘못 눌렸나 보다. 그럼 여기 몇 층이지? 엘리베이터로 가서 보니 이곳은 13층 경영학 강의실이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베이터는 올라오지 않고 기다리다가 지친 나는 문득 무섭다는 생각에 계단으로 뛰기 시작했다. 계단 건물은 맨 끝에 있었는데 내려가기 바로 직전 앞에 작은 베란다 같은 게 있었고 거기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무섭긴 했어도 왠지 호기심이 나서 이 야밤에 누가 뭐 하나 해서 혹시 사람이 있으면 반가울 것 같아서 문 밖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어라? 거기에 한 쌍의 여인이 있었고 그 연인은 둘은 지금 맹렬한 키스씬을 연출하고 있었다. 남자의 등이 보이고 그 앞에 여자가 있고 난 너무나 민망하고 무안해서 열도 받고 부럽기도 하고 남사스럽게 이게 뭔 짓이라 신성한 독서실에서 건물에서 말이야. 얼른 그 사람들을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그 등 보이는 남자 앞에 여자랑 한순간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그 순간 왜 그리 소름이 돋는지 난 갑자기 닭이 된 나를 느낄 수가 있었다. 닭살. 여자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분명 반가워야 할 사람인데 나 왜 그 사람들이 무서웠는지 불이 나게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리고 다음 층 다시 같은 구조물의 건물의 특성상 아까 그 베란다 문의 바로 밑층은 바로 그 자리. 느낌이 계속 이상해서 보니까 아까의 분위기랑 거의 흡사. 또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다. 방금 전 내가 본 그만큼의 공간으로 똑같이. 이상하다 싶어 또 문을 들여다봤는데 이젠 완전히 공포다. 그 연인들이 또 있었고 아까랑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난 그 여자랑 또 눈이 마주쳤다. 아, 공포란 이런 거구나.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은 100% 이해가 가시는지. 그러니까 한층 내려왔는데 그 연인들이 또 있었던 거다. 여기서 또 잠깐. 분명 나는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왔고 비상계단은 한 층에 하나밖에 없다. 그 야한 연인들은 베란다 밖에서 야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는데 뛰어도 내가 더 빠르고 날라도 내가 더 빠른데 아무튼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순간 왜 그 연인들은 그 순간에 그러고 있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한 층을 날아서 또 같은 장면을 연출하며 나를 공포와 열받음을 그 도가니로 몰았었을까. 5초 정도의 사이에 무지 많은 생각들이 나를 덮쳤다. 무서움이 다시 나를 엄습하고 난 이번에 베란다 근처의 상황. 페인팅 실수로 두 방울 파란 페인트 자국이 있었다. 그 베란다 근처의 상황을 은연중 외우고 다시 계단을 내려왔는데 맙소사 거긴 또다시 아까 그 장소였다. 페인팅 실수 두 방울과 베란다 문 열린 길이 그리고 다시 그 연인들. 나는 3층이나 계속 내려왔었지만 거긴 계속 같은 층, 같은 자리였던 것이다. 이젠 공포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치명적인 사리를 느끼며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건지. 엘리베이터에 갔다. 맘속으로 혹시 저들 이상한 연인들 사람인지 귀신인지 계속 그 몇 분을 내가 뛰어다닌 그 시간 동안 같은 장소 같은 포즈로 계속 그러고 있는 그 연인, 저들이 날 쫓아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엘리베이터의 수차판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초조와 공포 속의 시간은 더디 흐르고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결코 13층에서 멈추지 않았다. 울고 싶었다. 정말 어찌할 수가 없었다. 창밖으로 뛰어내리기라도 하고 싶었다. 차라리 다리 하나 부러지는 게 이런 공포감을 느끼는 것 보람 만배나 나을 듯. 그러나 여기는 13층. 뛰어내리면 죽는다. 계속 그 이상한 사람들이 쫓아올 것만 같았다. 얼마나 흘렀을까.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고 그 엽기적인 2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땡 하는. 태어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소리가 반가운 적은 처음이었다. 난 역시 얼른 탔고 행여나 그들이 쫓아올까 닫힌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계속 눌러댔다. 너무나도 공포스러웠다. 또 다시 엘리베이터는 빠른 속도로 하강했고 드디어 1층. 앞엔 반가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반갑다는 게. 주위를 둘러보니 저기서 친구들이 보였다. 아, 반가운 사랑스러운 친구들. 난 숨이 턱에까지 차서 헐떡거리며 울먹이며 지금까지 상황을 열심히 하나도 안 빼고 다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나보고 넌 열심히 공부해서 환상이 보이나 보다 그랬다. 그리고 너 3시간 동안 어디 있었니 찾았는데 계속 없더라. 그때서야 손목시계를 봤다. 12시. 이럴수가. 난 20분 정도를 13층에서 보냈을 뿐인데 3시간이나 흐른 것이었다. 장황하게 설명을 했다. 난 20여 분을 13층에서의 공포의 시간을 도배했다고. 나머지 2시간 반 이상의 시간은 말도 안 된다고. 아무도 내 말 안 믿었다. 답답했지만 오기도 생겼다. 그래서 내가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13층으로 가자고 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막상 가자니까 무서웠던지 선뜻 간단한 아이가 없었다. 그러다가 배짱 좋은 한 친구가 큰맘 먹고 가자! 해서 우리들은 모두 굴비 엮듯 줄줄이 13층을 올라가려는데 1층 엘리베이터에 작은 경고문이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아까 못 봤는데. 엘리베이터 이상으로 12층까지만 운행된다는 어제 새벽부터 난 또 다시 머리가 쭈뼛었고 아이들도 먼치먼치 주저하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한 게 있단 생각이 든 모양이다. 그래도 난 아까의 공포감을 잊고 강한 호기심에 아이들에게 가자고 졸라댔다. 아까의 그 배짱 좋은 친구가 그러자고 해서
우린 12층까지만 엘리베이터에 신세를 지고 한 층은 발로 걸어 올라갔다. 4명이서 씩씩하게. 그리고 문제의 그 장소.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페인트 자국이 2방울 있었다. 거봐, 페인트 자국 있잖아. 내가 꿈꾼 거 아니잖아. 무서운 이 와중에도 난 친구들에게 의기양양하게 말을 했다. 그런데 그 베란다 문이 닫혀 있었다. 그것도 아주 커다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자물쇠에 노까지 쓸어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사람의 흔적이 없었던 것처럼. 기분이 정말 이상했다. 다시 엘리베이터로 간 우리들. 거기엔 고장이라는 종이가 빨간 글씨로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아니야, 난 아까 13층에서 1층으로 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어. 정말이야. 난 그러게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날 의심하지 않았다.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라고 소리 지르며 계단을 굴러내려갔다. 뛴다기보다는 굴러내려갔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다. 아무튼 굴러내려온 우리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살아 돌아온 나를 축하해줬다. 용감한 우리들은 관리실로 갔다. 아저씨께 여쭤봤다. 아저씨의 대답은 엘리베이터가 어제 새벽부터 말 안 듣고 13층에 안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13층에 고장 딱지를 붙였고 작동은 아예 안 한다고. 12층까지 잘 가는 엘리베이터가 13층에는 안 올라가더란다. 그리고 베란다 문은 최고 5년 동안 한 번도 연 적이 없었으며 열 일도 없다고. 자물쇠는 5년 이내 아무도 건드린 적이 없다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